그럼 최순실 씨 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두 재단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결국에 최경희 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학생들은 저 최경희 총장의 사퇴 문제와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여러 가지 입학 의혹이라든지 학점 취득 의혹 이런 것은 별개다.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규명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불거진 상황만 봐도 여러 가지로 이 최경희 총장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이제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대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과연 그러면 정유라 씨의 입학 의혹이라든지 학점 취득 의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총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국면 자체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최경희 총장께서 사퇴는 하셨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드러난 진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의혹만 무성을 할 뿐이고 여기서도 이런 의혹, 저기서 뭐 입학과 관련된 의혹, 학점과 관련된 의혹, 출석 체크와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무성한데 그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지금 이것이 사실이다 하고 진상이 규명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데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데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너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어가지고요. 엉터리 과제에다 출석 미달. 그런데도 고학점 취득했죠. 어제 SNS 공개되면서 또 파장이 일었었고요. 지금 독일에 가 있는데 호텔 방을 20개를 대여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한 우리나라의 대학생, 아무리 승마특기생이라고 하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의혹들이에요. 그래서 그 최순실 씨 딸 그 정유연 씨의 이름이 이제 정유라로 바뀌었죠. 그분의 그 최근에 공개된 SNS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렸다는 글을 보면은 돈도 실력이다. 돈도 실력이다. 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잘 만난 것도 실력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참 어떻게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 저런 발언들을 페이스북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다 저런 글까지 올릴까? 하는 얘기가 들 정도로 너무 비상식적인데 그래서 좀 그 어떤 이분들의 삶 자체가 그동안에도 좀 일반인들하고 굉장히 좀 소통이 되기보다는 단절돼 있었지 않았나 하고 그 어떤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생각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정유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의혹과 별개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혹이지만 왜 이화여대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저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저런 입학에서의 특혜라든지 학점에서의 취득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사실 그것만 떼놓고 생각해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본다면 이 최순실이라는 이 막강한 어떤 마쿠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결국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최경희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점수를 잘 준 교수들의 경우도 최경희 총장의 측근 또 그 측근의 직계 제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연결 고리에서 핵심에 있는 것은 결국 최경희 총장인데 최경희 총장이 이 입학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언젠가는 확실하게 좀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님이 일반인들과는 좀 인식이 다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 금메달 땄었죠, 정유라 씨가. 그때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수가 좀 나와서 1등 못할 줄 알았는데 1등에서 기분 좋은데. 이게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논란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어떠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신경 안 써요. 공주라는데 기분 좋죠 뭐. 진짜 공주도 나왔었는데. 진짜 공주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공주라는데 기분 좋죠. 좀 비판적인 내용에서 의미인데 일단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김연아 씨하고 요즘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 하면 김연아 씨가 최고인데 김연아 씨 학점 받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연아 씨는 저기 초기에 출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국제대회 연습이라든지 출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제대로 수업에 참석할 수 없어가지고 실제로 F 합점도 받았고 그 이후에 그 교수님하고 어떤 그 레포트 제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 성실하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철저하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의 내용들을 보면은 정유라 씨가 받은 특별 대우라는 것은 워낙 뭐
저렇게까지 학점 관리라든지 출석 관리를 해가지고도 예.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최경희 총장이 사퇴를 했지만 예. 이대가 명예를 회복하려면은 당장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정말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예. 이화여대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봅니다. 이대 교수 그 지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잘하셨어요라고 했지만 이 고대 교수 김연아 씨 지도 교수 같은 경우에는 힘들면 휴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지난 올 4월 달에 예.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이 상태로 가면 정유라 씨 당신 제적이다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학교로 찾아와서 뭐 난리를 치고 이러면서 학장이 결국은 지도 교수한테 그만둬라 예, 예. 해서 그만뒀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교수 그 함아무개 교수가 맞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당신 제적이다 해서 그야말로 제적을 하든지 F학점을 줬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인 교수의 자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학장이 전화를 해서 그만두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게 곧 이제 최경희 총장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왜 그랬냐는 거죠. 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지금 분명치 않은 겁니다. 왜 이화여대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줬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권력적인 측면이 작용한 것인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뭘 하든 분명하게 여기를 밝히지 않으면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지도 교수에게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3건이 들어갔다. 이게 55억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요. 굉장한 보상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앞으로 규명을 예. 해봐야 될 문제지만은 사실은 그냥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의혹을 가질만 합니다. 이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된 교수분은 최경희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예. 그러니까 최경희 전 총장이 총장 선거에 나섰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교수분이신데 예. 이 정유라 씨의 감옥 신청을 받아가지고 출석이 굉장히 불안정한데도 통과라는 학점을 줬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분은 이대에서 재직한 기간이 한 11년, 12년 정도 되는데 11년, 12년 정도 한 총 정부 프로젝트를 9건을 땄는데 그중 3건을 최근 1년간에 땄다는 겁니다. 이 정유라 씨가 학점 취득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정황상 앞으로 규명은 돼야 되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뭔가 특혜가 있었지 않느냐 예. 하는 의혹은 갖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고영태라는 이름이 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차은택 씨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차은택 씨도 이 고영태라는 사람이 소개를 해준 거다라고 지금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소국장님 어느 정도 역할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진짜 가까웠을까요, 최순실 씨랑? 고영태 씨는 뭐 나오는 것은 어쨌건 뭐 최순실 씨의 운전까지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최측근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가까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게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나이 차이가 저렇게 있음에도 스스럼 없이 서로 뭐 반말 비슷하게 할 정도로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니까 예.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것 중에 대통령의 발언을 고치는 것을 취미로 한다, 최순실 씨가요. 굉장히 조금 믿지 못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정말 상식 밖의 얘기죠. 일단 예. 청와대에서도 상식 밖의 얘기다 하고 이제 말도 안 선을 된다고 그었습니다. 얘기했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예. 근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연설문의 내용 중에서 설화에 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창업 혁신 사례로 플라스틱 지덧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그랬죠. 예, 언급을 예. 했는데 플라스틱 지덧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성공을 했다는 식으로 대통령께서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경영학에서 보면 그건 최종적으로 실패를 한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소개가 잘못된 건데 왜 대통령의 연설문에 저렇게 잘못된 사례가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어떻게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에 가냐 하겠느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건 예. 비상식적이지만은 이런 한두 가지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또 관심이 가는 뉴스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약간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의 연설을 쓰는 담당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책임자라고 했을 때 최종 써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발표되는 연설문과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부분이 관련이 있는지 예. 상식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런 일이 설마 없을 거라고는 보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나 지금 이제 아까 고영태 씨와 관련된 얘기에서도 어떤 대통령 지금 나오는 가방 문제라든지 지금 연설문 문제 그리고 일부에서 어쨌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어떤 그림을 그려서 차은택 씨가 그리면 그다음에 뭐 청와대 문서로서 그것이 왔다 이런 예. 증언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과거 정권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최순실 씨, 차은택 씨, 뭐 고영태 씨 등등 이러한 관련된 부분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굉장한 어떤 책임감이 사실 있는 겁니다. 이게 친인척 관리의 하나의 중요한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의 관계를 민정수석에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분명하게 다 정리가 안 되면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남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 지금 대통령께서 들고 다니신 가방이 계속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순실 씨하고 친하다는 고영태 씨가 바로 저 가방의 사장이거든요. 그렇죠. 가방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통령께서 저렇게 중소기업체의 가방을 들고 다니실 때는 그 중소기업체에 상당한 홍보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어디서 만든 거다고 홍보를 해주고 또 정작 그 회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우리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사용해 주신다고 홍보를 해야 둘 다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2013년, 2014년 저 가방이 어느 회사의 제품이냐에 대해서 서로 시시하는 분위기였다는 것도 사실은 왜 그랬을까? 가깝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시시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